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다 예방접종 맞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그 손주들 예방접종을 다 마치셨는지요? 예, 우리는 다 예방접종 맞는 것을 다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방접종을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별히 이 팬데믹 이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예방접종을 많이 미루거나 거부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가령 이제 홍역이 사실은 예방접종에 가장 우리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홍역이 현재 예방접종률이 통계를 보면 대개 한 86%에 그 정도 됐는데 그것이 또 금년에는 83%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홍역은 뭐 사실은 예방접종이 없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죽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홍역 예방접종을 맞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이대로 유지가 되고 간헐적으로 홍역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역을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미국 안에서도 1,300만 내지 1,400만 명이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한계 접종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홍역은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95% 이상이 예방접종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이 헐드 이뮤니티, 단체 접종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95%가 예방접종을 하면 한 5%가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개는 이 전체에 묻혀서 단체에 묻혀서 그런 대로 이 홍역을 건너뛰고 유행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74%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5살까지는 이 예방접종을 잘 마치는데 6살 이후 되면 예방접종을 잊어먹거나 또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부모들이 조금씩 많아져요. 그리고 11살 이후에는 10년마다 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내 이것을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 추가적으로 10년마다 하는 것을 내가 5년 전에 맞았던가 20년 전에 맞았던가 그것을 이제 기억하지 못해 가지고 자꾸 이제 접종률이 떨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이 예방접종, 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는 2019년도 그때는 사실은 겨울에 예방접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방접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대 초에 그 예방접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 나오니까 한꺼번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어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맞췄냐면 나이가 많아서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 또는 평소에 면역 결핍이 있거나 천식이나 이런 만성적인 심장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면역이 조금 약하고 이 코로나에 걸리면 쉽게 죽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맞추는데 자기는 그게 해당되지도 않으면서도 나이를 높여가지고 맞춰달라 그러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나이가 모자라도 다 놔달라 그랬어요. 나는 면역이 특별히 약하니까 빨리 놔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하루에 수만 명씩 사망하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서로 빨리 맞으려고 시간을 다투면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다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다수가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3년 동안에 코로나 독성이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은 코로나 걸리더라도 감기같이 그냥 가볍게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죽는 경우가 간혹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독성이 약해진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헐드 임뮤니티라 그래서 단체 면역이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전파가 되지 않고 팬데믹이 되지 않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백신까지도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신이 지금 거부율이 약 한 20%에 달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나이별로 보면 6세 이상, 뭐 17세 그 사이의 아이들이 이 소아과 아이들이 예방접종 맞을 게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서 5살까지는 우리 아이가 면역이 없는데 약한데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맞췄어요. 근데 이제 6세가 지나면 그렇게 자주 맞던 예방접종이 뜸해집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6세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독감 맞고 보통 10세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또 T대비라는 주사를 맞고 그것도 뭐 10년마다 맞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주사가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자주 맞을 때는 열심히 맞췄는데 이제 주사 맞는 횟수가 뜸하니까 모두 다 이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엄마들이 게을러져서 또는 이제 해이해져서 우리 아이가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면역이 많이 생겼겠지. 그리고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생깁니다. 6세 이후에.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면 엄마가 맞히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춘기 때 아이들은 요 잠시 주사 아픈 거 그게 아이들한테는 더 싫은 거예요. 앞으로 평생 동안 면역이 생기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결정인데 아이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종별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에 코로나 때도 거부가 많았고요. 보통 일반 예방접종도 흑인이나 히스패닉 중에는 우리 아이는 NO 하고 예방접종을 못 맞추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 히스패닉보다는 훨씬 많이 맞춰요. 그러나 간혹 드물게 백인들 중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아시아계 인종들은 거의 예방접종을 거의 99.9% 다 마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개 과거에 예방접종 때문에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알러지 반응으로 두드리기가 났다든지 또는 아주 심하게 아나필락시스가 돼서 아이가 쇼크에 빠졌다든지 아주 열이 많이 났다든지 통증이 많은 그런 예방접종 때문에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HPV라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은 열은 별로 없는데 주사 맞고 나면 그 당시에 한 10분 정도 이 근육이 많이 아파요. 그거는 주사는 똑같은 주사인데 그 약이 상당히 근육에 자극성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한번 맞고는 추가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실제 불필요하게 이 백신을 겁을 냅니다.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생기는데 이상하게도 남자아이들이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여자아이들보다 더 급장해요.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맞아야 된다 그러면 아주 담담하게 맞는데 남자아이들은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안 맞으려고 그러고 지금 아파서 못 맞겠다, 다음에 맞겠다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경우는 이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백신은 우리 계명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계명이라는 것이 기독교와 비슷한데도 여호와의 증인은 특별히 이 계명을 확대 해석해서 예방접종도 피를 주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마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슬렘 계통의 사람들은 라마단 금식 기간에 몇 달 걸리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독감 예방접종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독감을 맞았더니만 그 예방접종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백신에 백신 맞기 전에 벌써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었다가 백신을 맞고 나서 하루 이틀 내로 열이 나면 이 백신 때문에 걸린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잠복기에 백신을 맞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독감을 맞아라 그랬는데도 1월 달, 2월 달까지 독감이 유행할 때까지 미루다가 그때 맞으니까 이렇게 재수 없이 잠복기에 걸려서 예방접종 때문에 병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방접종을 맞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한 2주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바이러스를 감염이 되면 예방접종 맞는데도 걸리더라, 이렇게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9월 달에 이 독감 예방접종이 새 시즌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해 6월 말까지 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보통 2월 달이 피크인데 피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9월, 10월 그때 맞춰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더라 그러면 아주 대서특필해가지고 떠들썩하게 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신의 효과는 보이지 않게 10년, 20년 후에 효과를 보는데 그 부작용은 당장 며칠 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팬데믹 때도 이 쓸데없는 루머가 많이 번졌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 면역이 더 좋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으로 얻는 면역이 물론 강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병으로 면역이 되기 전에 이미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홍역같이. 그리고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병으로서 면역은 생기지만은 그냥 평생 불구자가 되면서 평생 마비가 되면서 면역이 생기면 뭘 합니까?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을 미리 맞는 것이 자연 면역보다 더 낫다는 거죠. 이 소아마비는 초기에는 주사로 다 맞췄어요. 그러다가 경구용 소아마비로 몇 년 동안 바뀐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은 더 좋아했지만 실제 면역 결핍이 있는 아이들은 경구용 소아마비가 너무 강해서 그만 오히려 그 예방 접종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경우가 아주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더 안전한 이 주사용 IPV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홍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홍역 주사 때문에 오티즘이 걸린다, 자폐증이 걸렸더라 하더라, 이렇게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이 무관하다고 리서치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죠. 관련이 없다, 이런 리서치를 많이 내놨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이 천국은 아직 멀어요. 근데 예수 믿는 데 따르는 고통은 당장 올 수가 있습니다. 믿는 데 따르는 희생이나 그런 것을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예방접종을 제때제때 마치시고 또 조금 당장 어렵더라도 예수 굳게 붙잡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다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